안녕하세요, 강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계 입문용으로도 많이 구매하기도 하고 다이버 시계 입문용으로도 많이들 구입하는 이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델명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레퍼런스 넘버가 있죠. 이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55는 다이얼 컬러를 말하는 거고 J1은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조립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모델은 별명이 블랑팡 50 패덤즈 모델을 닮았다고 해서 세이코 블랑팡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50 패덤즈 스타일로 커스텀을 많이 하는 모델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시계를 설명을 하고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를 조금 있다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모델은 2011년도에 출시가 되었고, 그리고 나름 베스트셀러 모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낮은 데다가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꽤나 많이 찾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다이버 시계 입문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는 10만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20만원대로 거의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가격대 포지션, 거의 이 세이코 브랜드가 거의 지배하고 있죠. 보통 검색을 많이 하시다가 많이들 구입하는 것 같아요. 물론 세이코 브랜드 말고도 시티즌 브랜드나 인빅타 브랜드 뭐 다양하게 있지만요. 그리고 이 모델이 나름 다이버 시계를 지향하고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이버 시계치고는 방수가 100m로 낮은 편입니다. 근데 나쁜 편은 아니고 솔직히 이 정도면 일상생활에서 물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세이코 브랜드가 다이버 시계를 못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이버 시계, 그냥 스포츠 시계죠. 제가 방수가 낮은 이유를 한번 말해드리자면 일단 이 크라운이 풀푸시 방식이고요. 풀푸시 방식이라고 해서 방수가 잘 안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포화 잠수를 지향한다면 무조건 스크류 방식의 크라운을 써야겠죠. 그리고 솔리드 백이 아니라는 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브먼트가 보이는 시스루 백을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수력이 조금 낮겠죠. 근데 기계식 시계를 처음 접하는 분, 아무래도 글라스로 보이는 이 무브먼트가 상당히 신기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구매에 또 일조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아무래도 시계 가격이 낮다 보니까 글라스 재질을 미네랄 크리스탈 글라스로 사용했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제목처럼 블랑팡 50 패덤즈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첫인상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SKX007 모델보다는 좀 더 예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똑같은 부분은 없지만 느낌은 비슷하다. 일단 이 투명하게 보이는 베젤 인설트, 이 베젤 인설트가 글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다이버 시계랑은 조금 다르죠. 보통 50 패덤지의 대표적인 디자인이 아닐까. 그리고 이 돔용으로 된 미네랄 크리스탈 글라스, 뭐 완전 돔용은 아닌데 완전 세미, 완전 조금 돔용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을 토대로 해가지고 커스텀 관련 부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마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글라스와 인설트 재질의 단점, 아무래도 재질이 스크래치가 잘 나는 재질이죠.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낮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데일리 시계나 뭐 조금 험하게 착용을 하신다면 스크래치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편하게 데일리 시계로 착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어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세이코 브랜드가 확실히 실사용에 중점을 맞췄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 보면 데이데이트 기능을 넣었습니다. 확실히 이런 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단점, 여기 보이는 로고, 이 슈퍼맨 같은 이 로고 때문에 사람들이 은근히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도 그렇긴 합니다. 근데 뭐 계속 보다 보니까 정감도 가고, 그리고 이 다이얼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껴지는 게 블랙 컬러도 아니고 그레이 컬러도 아니고 생각보다 이 썬레이 피니싱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나 핸즈가 빛도 받으면 반짝거리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실물이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아, 그리고 제가 야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야광을 보시면 상당히 강하고 오래 가는 편인데 세이코 브랜드는 가격을 막론하고 그냥 야광이 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야광 도료는 루미 브라이트라고 해서 세이코 브랜드가 만든 도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베젤 인설트에는 야광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다이얼에만 야광이 있다는 거. 자, 케이스 크기는 42mm. 한번 손목에 올려보면 되게 적당하죠. 저한테는 케이스 크기가 적당한 편이라서 그런지 저한테 부담도 없고 딱 맞는 느낌이 들어요. 케이스 두께는 14mm,
생각보다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피니싱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브레이슬릿이 조금 안 좋긴 하네요. 느낌도 가볍고 삐걱삐걱 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도 이 브레이슬릿 때문에 데일리 시계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들긴 하네요. 근데 클라스프는 너무 허접하고 케이스에 보이는 이 세팅 브러쉬도 조금 거친 느낌도 나고요.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다. 이 가격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제 욕심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무브먼트는 세이코 칼리버 7S36 무브먼트입니다. 세이코 브랜드에서 나오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이코 브랜드에서 가장 저렴한 무브먼트예요. 나름 바퀴벌레 무브먼트라고 부를 정도로 잘 죽지도 않고요. 아무래도 진동수를 6진동으로 낮췄기 때문에 아마 안정성이 더 좋지 않나. 가격이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아무런 피니싱도 없는 편이고요. 그리고 시간을 조정할 때 초침이 멈추는 핵 기능도 없습니다. 뭐 이건 하이엔드 브랜드 무브먼트에서도 핵 기능이 없는 무브먼트가 많으니까요. 물론 오차를 조금 재기가 힘들긴 한데, 이 무브먼트는 오차 편차가 마이너스 25초에서 플러스 35초로 편차가 되게 큰 편입니다. 근데 제가 후기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나름 오차 조정을 잘 해놓으면 오차가 꾸준하게 잘 나온다는 이야기가 꽤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동 감기가 없고요. 핸드 와인딩 기능이죠. 무조건 흔들어야 시계가 간다는 그런 단점도 있겠네요. 그리고 파워 리저브는 나름 41시간으로 평균은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 시계를 샀느냐? 뭐 예상은 했겠지만 커스텀이죠, 모드. 물론 세이코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잘 구매하는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커스텀이라는 컨텐츠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세이코 브랜드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컨텐츠로 시계 취미에 이런 재미도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시계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완전 풀로 커스텀을 할 예정이라 가지고 피프티 패덤즈 바라쿠다 모델처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구입한 부품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중요한 다이얼. 솔직히 제가 이 다이얼을 보고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진짜 바라쿠다 모델이 있긴 있는데 블랙 다이얼 모델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블루 다이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블루 다이얼로 구매를 했고요. 보시면 블랑팡이라는 글자는 없지만 비슷하죠. 자, 특징으로는 썬레이 피니싱이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구매는 다가즈. 되게 예쁘지 않나요? 다이얼은 이렇게 받고, 자, 그리고 핸즈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펜슬 핸즈거든요. 원래는 화이트 색상이 오리지널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심심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폴리시드 처리가 된 이 핸즈를 구매했습니다. 오리지널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건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베젤, 여기 보이는 터프한 느낌보다는 여기 보이는 코인 엣지 베젤이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왜냐면 바라쿠다 모델이 아무래도 클래식하다 보니까, 그리고 베젤 인설트는 피프티 패덤즈 스타일로 세라믹 재질로 골랐다는 거. 자, 근데 아무래도 다이얼이 블루 색상이다 보니까 이 색상을 네이비 색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2시에 있는 야광 도료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자, 케이스백은 제가 굳이 무브먼트로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세이코라는 걸 가리기 위해 가지고 피프티 패덤즈 느낌이 나는 케이스백을 구입을 했습니다. 나름 인그레이빙도 예쁘게 된 것 같아 가지고 뭐 예쁘네요. 실제로 지금 피프티 패덤즈 모델 중에 로터가 이런 모양으로 된 게 있습니다. 아마 그 모양을 여기에 인그레이빙을 하지 않았나. 일단 여기까지는 요보키즈라는 사이트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무브먼트. 자, 무브먼트는 제가 구입하려고 구입한 건 아닌데 세일을 하길래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무브먼트는 세이코 칼리버 6R15 무브먼트입니다. 나름 C 버전으로 개량된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NE15C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세이코 브랜드가 외부에 판매할 때는 이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브먼트는 7S, 4R 뭐 이런 무브먼트보다 2단계 업그레이드된 무브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워 리저브는 50시간, 그리고 레귤레이터는 에타크론, 충격 흡수 장치는 뭐 다 똑같지만 다이아 쇼크, 그리고 허용 오차가 마이너스 15초에서 플러스 25초나 됩니다. 이 정도면 오차 조정만 잘해주면 괜찮게 시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브레이슬릿은 제가 메쉬 밴드로 바꿀 예정인데요. 아직 제가 구매를 못했습니다. 아직 제가 구매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 구매를 하도록 하고, 구입하면서 이 트로핑 러버 스트랩을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이건 당장 교체는 안 할 거고 나중에 교체를 해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총 구입 가격. 시계는 21만 2천원, 다이얼은 25.88달러, 무브먼트는 84달러, 스트랩은 22.49달러, 글라스는 53달러, 베젤 인설트는 50달러, 베젤은 58달러, 핸즈는 26달러, 케이스백은 45달러. 그리고 요보키즈에서 배송료 30달러가 추가가 되었고요. 일반 배송은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자, 그래서 총 합해가지고 394.37달러. 현재 환율로 바꿔보면 48만원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시계값이 21만 2천원, 합치면 69만 2천원. 여기에 공인비까지 더하면 가격이 나름 예상이 되시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버가 됐네요. 자, 여러분들은 저처럼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만 구입을 해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피프티 패덤즈 바라쿠다 모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조건 따라 하시지는 말고 그냥 나만의 시계를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풀로 커스텀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차라리 솔직히 이 가격이면 비슷한 스펙의 다른 브랜드 시계나 마이크로 브랜드 시계를 하나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걸 들고 커스텀을 하러 갈 건데요. 제가 서울에 가서 잘한다는 분한테 가가지고 한번 시계를 맡겨보려고 합니다. 저는 못하니까요. 그럼 다음 편에서는 제가 완성된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알죠?